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반도체와 함께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데 참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이런 기대도 해보지만 여전히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담당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가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된 게 금리가 오르면 저평가 보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대표적인 게 사실 또 자동차 업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크게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급망 같은 차질에 대한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회복될 거라고 보는 컨센서스가 좀 있었거든요. 연구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뭐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 네. 뭐 워낙에 이제 작년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작년보다 좋아지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들을 속속 발표를 하면서 올해 전망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대도 그렇고 이제 차량 반도체 공급업체들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제 컨센서스 자체는 지금 매 분기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 때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량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좀 공급이 타이트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 이제 GM, 포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뭐 이제는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유럽 쪽 업체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하반기 개선이 되긴 하지만 지금 좀 불확실성은 있는 뭐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복이 되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는데 그 강도에 대해서 조금씩 톤 조절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생산 쪽을 좀 선방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는 근데 좀 부진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작년에 사실 아시아적 메이커들이 좀 선방을 했거든요. 네. 도요타도 이제 굉장히 생산이 원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GM을 꺾고선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려서 뭐 거의 뭐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생산 판매가 이제 작년에 잘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기저 효과를 가지고선 또 이제 올해 얼마나 성장률이 나올 것인가 또 이렇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생산 차질이 컸었던 메이커들이 올해 생산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중심으로 좀 비즈니스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원자 가격 상승 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또 운송 비용이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뭐 해외로 수출비 내는데 이제 운송비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들보다 수출 기업들이 조금 더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좀 작용을 하는 걸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러면 현지에서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아이오닉 5 같이 이제 북미에 진출하는 게 좀 긍정적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그 밸류에이션이 워낙 과도했었다는 얘기 때문에 좀 축소는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는 좀 뒤늦게 아니면 북미 시장을 진출하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좀 더 받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쯤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현대차랑 기아차랑 조금 이제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수소차 쪽으로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UAM이나 뭐 기타 이런 자율주행차, 뭐 로보틱스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미래차 포트폴리오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좀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수소차나 기타 뭐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장기 그림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발생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가시로 보여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이런 그림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EV6 뭐 한종 출시했고 뭐 현대차는 이제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제네시스 EV도 좀 출시를 했었지만 오히려 이제 주가 퍼포먼스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 전략을 좀 펼쳤던 기아차가 좀 나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아이오닉 5나 EV6가 글로벌로 출시가 되면서 그 기대하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작년에 이제 신차 출시가 되는 시점에 뭐 기대감들이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물량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또 이게 차량 반도체랑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올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차량 반도체 때문에 또 이제는 생산 차질을 겪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서로 이제 좀 악유를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는 전기차 모멘텀은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도 중요하지만 네. 곧 출시된 아이오닉 6, 이제는 7월달 정도부터 출시가 될 건데 그 신차 모델에서 또 얼마나 또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이제 뭐 신모델 나오는 부분들이 또 얼마나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지 그쵸.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뭐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도 해봤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수출 얘기하게 되면 특히 환율 보면 야, $1 환율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반도체도 그렇지만 자동차한테 나쁘지 않은 환율인데 실적 좀 이거라도 좀 틈새로 가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게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글로벌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 환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출 단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수입 원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지금 폭등을 한 상태고 또 유가도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입 물가도 환율이 약세로 가게 되면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운송비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는 동반해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원가율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야 네. 되는 건데 작년 4분기나 올해 들어와서는 원가 상승 부분 때문에 약간 또 비용 부담도 같이 커지는 그림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는 이젠 환율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좀 이런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뭐 기대하던 요인들은 어느 정도 좀 그 희석이 되고 있고 해석이 그쵸. 되거나 좀 일시적으로라든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아까 뭐 아이오닉 5 이후에 신차 모델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장기적인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올해 뭔가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1분기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좀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은 우리가 좀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내야 될지가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3월 초 정도에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는 거는 전기차 관련된 전략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대답을 좀 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금 많은 분야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투자가 늘어나면서 비용은 늘어나는데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좀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단기적으로 급선무인 전기차,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지금 당장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쪽에서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대수 전망치를 상회하는 부분들, 뭐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들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예. 최근 이젠 테슬라나 이젠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의 미래 전략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아니라 이젠 2차 전지죠. 배터리가 더 이상 부차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는 단순히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좀 기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전반적인 투자를 갖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의구심 아니면 좀 기대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전환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뭐 주가가 코스피도 사실 많이 무너졌지만 그에 더 사실 뭐라 그럴까 저평가 매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주가가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지금이라도, 아니면 가격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종목들 아니면 어떤 테마는 좀 봐줘야 되는 그 스타일이 있을까요? 그 자동차 내에서?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1월 들어와서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한 맞아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 대비로도 좀 언더퍼폼, 특히 부품사들이 좀 언더퍼폼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우려 요인들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량 반도체 이슈들이 다시 재부하게 되면서 그 우려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안전한 부분들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앞으로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완성차들이 이제 실적 방어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단기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좀 주가 하락폭이 컸었던 부품사들을 좀 저점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 한원시스템, 현대위아 뭐 이런 업종 대표 대형주들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40에서 50%까지도 지금 하락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좋아지는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좀 이런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품사들 저점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올해 하반기가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내려갈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ASP 상승 효과로 굉장히 또 실적들이 좋았었지만 생산이 정상화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병목이 풀리면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좀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제 좀 실적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전망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기아차가 단기적으로 유망하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부품사를 좀 저점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업종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고점 대비 50%라는 건 말이 50%지 이제부터 그 원금으로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 종목만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좀 기회의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반기를 보면은 이제 완성차는 다소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부품사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모비스라든지 한온 시스템 그리고 뭐 만도 같은 기업들 좀 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자동차 되겠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럴 때 조금씩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